네, 안녕하십니까. 전 전우 선아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공인중개사 전망. 이게 지금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긴 해요. 시험을 보는 것도 보는 것인데 그걸 따고 나서의 그 유효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남들이 요즘 보니까 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진짜로 그게 너무나 어려운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오랫동안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 모두를 겪어왔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촉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예전에 2015년에 적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제 블로그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5년에 적은 글이에요. 중개업 전망에 대해서. 근데 진짜 지금이 한 8, 9년 지났죠. 자, 앞으로는 중개보조는 사라질 것이다. 네,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중개보조원 제한,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생겼죠. 중개보조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게 많이 생겼다. 제약이 생겼다, 제약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장. 근데 사장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겠죠. 사무실을 개업한 사람. 이거를 저희는 개공이라고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줄여서 개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일하는 사람. 이걸 소공이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들.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 이거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해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는 사라질 것이다. 참, 제가 이때 뭐 아무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 제가 이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저도 놀랍습니다. 내가 이랬었나? 약간 내가 통찰력이 좀 있나? 약간 이런 느낌? 여하튼 지금 앞으로 멀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중개보조원들의 입지가 계속 좁아질 거고, 그래서 저는 전부터 이 부동산 중개업에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중개보조원들은 자격증을 좀 따시라.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에게도, 물론 거의 다 공부를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이지만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해질 그런 사회가 이제는 곧 도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매력적인 직업은 분명하다. 이 전망에 관련돼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사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90은 죽고 10은 살아남습니다. 이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에 부동산이란 분야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이라면 부동산이면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 중간에 매개체를 해주는 중개인은 이따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필요한 법령을 숙지하는 것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간 매체에게 역할로서 심리학상 등 인생사에 필요한 모든 덕목이 아울러 있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를 잘 성사시킬수록 적지 않은 수수료를 받는,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다른 직장인들보다 더 많은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대기업이 손대지 못한 틈새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와, 이게 8년? 8년, 9년 전 글인데 지금보다 글을 더 잘 쓰네. 자, 매력적인 직업은 분명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뭐 시간적 여유도 있고 자유롭고 일단 아주 괜찮습니다. 돈만 잘 번다면. 이게 핵심이죠, 사실. 아무리 자유로워도 돈 많이 못 벌잖아요. 많이 못 돌아다녀요. 네. 자, 일단은 매력적인 직업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 앞으로는 인터넷 중개 세상. 이때 당시가 2015년 글이었으니까 이때 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때 한참 전단지 붙이고 다녔어요. 전단지 많이 붙였고, 이때 막 직방, 다방 막 둘이 엄청 경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막 서로 소송하고 있죠, 대표끼리. 다방 대표가 뭐 직방 대표한테 야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러니까 직방 대표는 막 피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방 쓰지 말자. 이거 직방이 다 먹고 나중에 컨트롤 하면 우리 업계가 다 우리 업계를 다 뺏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튼 뭐 이때 당시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중개 시장. 지금은 거의 온라인으로 거의 다 넘어왔죠. 제가 엊그제 그 벼룩시장 지면 신문 있죠. 이걸 보니까 옛날에 두께가 엄청 두꺼웠단 말이에요. 엄청 두꺼웠어요. 그리고 이 광고비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정말 농담 안 하고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와, 이렇게까지 변했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쓰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거의 다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진짜. 자, 현재는 뭐 부동산 전단지나 벼룩시장 등의 종이 활동으로 되어 있는 시장이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부동산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식으로 여태의 방식과는 달라진 모습이 보여줄 것 같다. 야, 진짜 제가 쓴 글이지만 솔직히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거의 다 맞췄어요, 진짜로. 이 흐름이라는 게 뭐 누구나 눈치를 채겠지만 아, 그래도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지금도 사실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때 되면 누가 더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느냐, 또는 어떤 컨셉으로 중계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다. 야, 사실 지금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디자인의 차별성, 누가 더 쉽게 법률 상식을 알려주느냐 등등 디테일. 지금 사실은 거의 다 오픈된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차이를 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작은 차이, 그 디테일 차이, 작은 포지션, 작은 브랜드, 이런 차이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런 전망을 제 나름대로 내피셜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정말 이런 경쟁, 이 디테일한 경쟁이 지금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굉장히 이 중개업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공인중개사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 지금도 느끼는 것이지만 공인중개사 시험 딸랑 합격했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몇 개 딸랑 외워서 합격했다 할지라도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전 솔직히 중개보존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시험을 두세 달 만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보존으로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에 있는 사람들을 선망하면서 받느냐? 선망, 뭐 존경, 전혀 그런 거 없다.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 족밥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이 자격증을 딴 뒤에 그 뒤에 공부가 사실 더 중요한데 그런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열의 아홉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이 자격증만 땄다 해가지고 실무를 잘 이해하거나 잘 알고 있다거나 전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왜냐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했으면 그냥 바로 그 다음에 제로백이야, 제로백.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에 대해서 공부를 그래도 몇 년간 했으니까 이해하고 듣고 그런 용어들은 좀 알겠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쓰이는 것들을 접목을 못 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합격한 뒤에 포맷된다.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격증 시험 공부할 때 계속 까먹잖아요. 계속 까먹잖아. 근데 사람들 신기한 게 시험만 합격하면 이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써먹지 않은 것들 다 까먹어. 야들도 똑같아. 근데 이제 시험만 합격하면 이 사람이 전문가로 포장돼가지고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도 자기만 아는 것만 알아. 법무사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아는 분야만 안다고. 의사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아는 분야만 안다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죠. 예전에 저희 소장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너가 잘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는 전문가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너를 봤을 때 전문가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얘기가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제 뭐 물론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 해서 일부러 모른다는 척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함으로써 집을 보여주고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불안함을 조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괜히 좀 못하게 해서.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인터넷 마케팅, 포토샵, 광고하는 법, 홈페이지 개설, 부동산 관련 컨텐츠 등 쉽게 알려주기, 해당 법률, 합상 능력, 건축 설계. 진짜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야, 근데 이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지금 봐도 사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네요. 여하튼 공인중개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세상이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현재 전망. 아까 저거는 2015년도에 제가 글을 썼던 거고, 지금은 현재 전망. 물론 제가 아까 처음 1번, 2번, 3번, 4번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모두 맞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중개보조원들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서는 매력적인 직업이다. 매력적인 직업은 맞다. 자유롭다. 그것도 지금 사실 변함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터넷 중개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그 지금 엄청나게 경쟁이 심하죠. 그 다음에 올라운드가 돼야 된다.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전망은 어떠냐면 그닥 좋지 않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인터넷 보면은 공인중개사는 괜찮다. 훌륭한 직종이다. 이건 학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봉 1억은 쉽게 벌 수 있다. 이거 강사들이 하는 겁니다. 강사도 아니지. 그냥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 팔아먹는 애들. 이런 부류? 그 다음에 이제 초짜들. 1년차, 2년차. 이때는 한참 뽕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한두 개만 해도 10개로 포장되는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자기가 몸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약간 관종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관종들인데 이 애들은 무슨 뭐 이런 애들은 별로 솔직히 상대하고 싶지가 않은데 아무튼 관종 같은 애들이 있어요. 예. 없는 말을 이야기하거나 그렇지 않은데도 희망을 주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상은 안 그런데.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알면서도 속이면서 사람을 기만하는 거는 이건 진짜 잘못됐다는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관종들, 초짜들, 연봉 1억, 공인중개사 수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람마다 물론은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전망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 제가 앞서 부동산 중개업은 본질적인 면,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이 있는 그런 본질적인 면에서는 이미 이 기능을 다 했다. 다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예, 이미 그 본질적인 것에는 이미 끝이 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이제 포지션을 달리 해야겠죠. 그리고 이 인터넷에 활발하게 됨으로 따라서 경쟁이 엄청나게 힘들어졌다. 왜? 이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이 화면 안에 들어오는 이 몇 개, 이 작은 모니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인터넷의 세상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아무튼 좁기 때문에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본질적인 면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전망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공인중개사 매력이 있다면 물건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물건은 내가 돈이 있으면 찍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찍어버린다는 것은 사버린다는 거예요. 네. 사실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앞으로 할 거면. 그 다음에 몇 가지에 갖춰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걸 갖추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100% 실패한다.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지 않으면 구르다가 1, 2년 안에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더 빨리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왔는데 아차 싶어서 느끼면 이미 10년이 지날 때다. 그러면 이때는 이미 늦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마찬가지로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포지션. 이런 방향을 잘못 잡거나 포지션을 잘못 잡아서 나의 기대치를 너무 높게 하다 보면은 100% 필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과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사실 열심히 하고 명함 돌리고 전단지 돌리고 이런 애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지금은 다른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교활하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망이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방법은 있겠죠. 방법은 있어야 되니까. 또 여기서 자그마한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그나마 힘들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